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2700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한 시장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전반적으로 IT도 올라줬고 계속해서 테마격으로 돌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도 시세를 내줬습니다. 코로나19라든지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도 테마가 도는 모습입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불안 요소는 없는지, 올라갈 땐 어디를 봐야 하는지 불만제로디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죠. 일단 시장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과 요즘 연동이 깊은 우리 시장입니다. 엔달러 환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엔달러 환율이 좀 움직이면 시장도 함께 연동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하면서 147엔대에서 계속해서 좀 장중 내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니케이 지수도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니케이 지수도 2% 가까이 올라주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과 가장 좀 연동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도 자꾸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압력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뉴스 나왔고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석탄이라든지 정유, 부동산, 귀금속, 전력 쪽이 좀 빠지면서 상해 종합지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큰 방향성은 없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올라줬고 그나마 우리 시장이 좀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지금 현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종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죠. 먼저 환율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80전가량 내리면서 1333원 20전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라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종가가 고가 부근에서 마감이 되면서 1% 가까이 1% 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8%대 2700선을 넘겨내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쉽네요. 2696포인트, 코스닥도 787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환율이 내리면서 오늘 장중에 기관이 매수로 코스피 시장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도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일제히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500억 원대, 코스닥에서는 소폭입니다만 그래도 사줬고요. 기관이 큰 방향성을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양대 시장에서 어쨌든 현물 시장을 사줬다는 것에 좀 저는 방점을 찍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6천억 원가량 매수를 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담아간 것 역시나 IT 투톱이었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탈환했다고 하죠. 이 소식에 우리나라에 있는 IT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3% 가까이 올라주면서 19만 9,700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중에는 20만 2,500원 선까지 올라줬는데요. 오늘 마감될 시간에서 IT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초전도체와 관련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초전도체 관련 공동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급등했고요. 파워로직스, 덕성, 탑엔지니어링도 일정히 7, 8%의 시세를 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건설주들 오늘 좋았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건설 수주액, 누계액이 좀 늘었고 그리고 원가율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잘 관리를 하면 하반기에도 실적 좋을 수 있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GS건설이 3%, HDC 현대산업개발이 4%가량 상승하면서 건설주들도 오늘 빨간불 켠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주 볼까요? 요즘 금융주들이 일제히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받아갑니다. 오늘 은행, 증권, 보험 할 것 없이 다들 올라줬고요. 우리 금융주주가 2%대, 오늘 DB손보라든지 현대해상이 8%, 3%, 증권주들도 올라주면서 삼성증권 같은 종목도 4%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분기가 부진하긴 했는데 성수기인 3분기에는 좀 돌아설 것이고 4분기가 되면 이 3분기의 실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던 항공주들이 오늘 간만에 좀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진에어가 5%,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까지 LCC 중심으로 오늘 시세를 낸 모습입니다.
전력기기 오늘도 올랐습니다. 사실 전일 환율이 좀 급락을 하면서 수출주 위주의 종목들이 빠졌었는데요. 이 하락분을 모두 반납을 해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6%,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도 3%의 시세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재무부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추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중소형 방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 엑소, 현대로테, 한국항공우주까지 일제히 좀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네, 마감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딜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 살아있네. 다시 흘러가는 반도체의 시간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 없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6거래일 연속 또 올랐죠. 네. 계속 달립니다. 왜 이렇게 잘 갑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해가지고 본인들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데 엔비디아와 지금 엔비디아 걱정할 때가 연예인을 아니다.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거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이제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회복을 했죠. 네. 그리고 갑자기 월가의 비관론자들이 갑자기 싹 사그라들고 갑자기 다 엔비디아가 좋다고 다시 또 막 붙고 있습니다. 약간 이한용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왜 그렇게 좋냐? M7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투자를 하고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어도브라든지 여러 이제 그 회사들이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예전에 버블론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이제 그 AI 개발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다 한 10배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블랙웰이 좀 지연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H100, 200이 더 잘 팔리겠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가 주면 뭐라도 지금 받아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악동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이제 X를 또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인수해서 트위터를 X로 바꿔가지고 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입이 안 붙죠. 그 X에 이제 글록이라고 하는 AI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료인데 이게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 버전을 내놨는데 조만간 3.0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에 입력을 할 때 트럼프와 푸틴과 시진핑을 안고 있는 사진을 그려줘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주 다정하게 안고 있는 사진을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이미지 학습까지 다 시켜서 지금 바로바로 이게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할 때 지금 그럼 X도 얼마를 투자했냐면 거의 3조에서 4조 가까이를 투자했다. 반도체 사는 데만. 근데 지금 3.0 내놓으려면 더 사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습니다. 심지어 주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문서학습에서 이미지 영상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지나 영상으로 확장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서보다 우리가 글 보는 것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용량을 많이 차지하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인데 네. 우리는 벌써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오픈 AI 얘기가 갑자기 없죠. 오픈 AI가 뭐 내놓았던 모든 신기술을 모든 회사들이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M7이 지금 몰래 SK 하이닉스에 접근해서 HBM 우리 용으로 좀 만들어줄 수 없어?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한테 맞춤형 HBM을 만들어줄 수 없냐? 그러니까 한동안 뭐 TPU 구글에 쓰는 TPU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TPU도 HBM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 TPU는 HBM2가 들어갔는데 2E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TPU 같은 경우는 그럼 3E가 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게 지금 요즘 별로 구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반도체는 운이 따르고 있다. 네, HBM 관련돼서는 여전히 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하이닉스에 가서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일단 1등한테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가 20만 원 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19만 9,700원 참 아쉽게 네. 이렇게 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뭐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들고 가시는 거 말고 네.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없으면 사야죠. 뭐 생각하지 말고 사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이라도요? 예, 엔비디아도 생각 없이 샀으면 뭐 그냥 많이 버셨을 텐데 자꾸 판단을 사람이 고민이 하시려고 많아져요. 판단을 하실 거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국내 시장을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업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꾸 주식 방송만 계속 보시면 의미는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쟁이기 때문에 주식을 열심히 보긴 하지만 네. 최대한 업계 관련된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나이 먹고 공부하느냐고 힘든데 여전히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그 외에 등등등 M7에 들어가지 못한 회사들조차도 지금 거의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안 들어간 엑스도 투자하고 있고요. 어도브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끝났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들의 기후. 그러니까 꼭 보면 그 어르신들이 보면 잘 못 따라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주식업계에는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사실은 코카콜라만 투자하시는 분 있죠. 그분도 사실 못 따라가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HBM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커스텀으로 계속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죠. 엔비디아만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가져갈 때 많다. 근데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MD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구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회사들도 지금 다 자기 걸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HBM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뭐 몇 개 없습니다. HBM 관련주들. 뭐 되게 막 복잡하게 엄청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HBM 관련주들은 딱 하나로 보면 SK 하이닉스고 그 다음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뭐 삼성전자죠. 그 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으로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되고 그렇죠. 또 지금 아까 얘기했던 M7 특히 이제 구글이라든지 메타 이런 데 쪽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스페타시스한테 지금 우리한테 맞춤형 기판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면 단가는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주요 이제 이런 M7 이런 고객들 빅테크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유심히 보셔야 되고 최근에 급락이 나왔다는 건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기회죠. 그리고 PSK 홀딩스, 뭐 테크윙, YC 이런 데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 SK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는 회사니까 관련된 뭐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HBM만 그렇게 열심히 보면 어떡하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거의 HBM 관련주의 거의 한 90%?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머지들은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예, 아니면 일부 조금 납품하거나. 근데 이제 그러면 몇 개 없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본인이 보셨을 때 뭐 가장 매력적인 종목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가 지금 오늘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온칩스라든지 에이징랜드라든지 자람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뭐 제주반도체까지 바닥에서 막 끌어올렸습니다. 마침 올해 초에는 거의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주가가 가다가 네. 예,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랬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요즘 많죠. 4월 달을 고점을 찍고 다 내려왔는데 네. 이런 회사들 이제 보셔야 된다. 이젠 봐도 된다. 이제 봐도 된다. 예전에 너무 빨리 봤죠. 아, 그때는 이제 뭐 로드맵이 쫙 그려졌었습니다. 이제 뭐 그때 오픈 AI 등장하고 뭐 GPT 4.0, 4.5 뭐 나온다 얘기하면서 앞으로 가면 이게 ASIC 반도체,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전망까지 쫙 다 나왔습니다. 로드맵이. 근데 지금 그 맞춤형 반도체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7이 SK 하이닉스 와서 맞춤형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SK 하이닉스가 일일이 다 대응하기 어려우면 외주를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이 오늘 움직인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다. 근데 마침 또 주가도 엄청 빠져 있죠. 이럴 때는 조금 주식 하는 사람들은 찬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이제 뭐 자람테크놀로지도 보면 7월 말부터 이미 좀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에이징랜드 정도로 보시면 네. 이 회사는 급락이 나왔죠. 급락 나온 거 부분도 지금 회복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 가온칩스가 한동안 뭐 일본 회사에 납품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제 삼성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때문에 올라갔죠. 네. 예, 이 회사도 보면 12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3만 9천 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오늘 거래가 처음으로 대량으로 실렸죠. 오랜만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고 보셔야 된다. 이게 당장은 뭐 급등을 하지 않을 수 있어도 앞으로의 흐름은 이제 HBM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쪽이 다시 시작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스텝이 이제 시작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기회를 주는 종목들도 여전히 좀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면 너는 뭘 살래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항상 앞에 얘기 다 들어놓고 이제 그래서 뭐 사는데 이렇게 다들 그게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하이닉스를 얘기하면 쟤 또 하이닉스 또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얘기하는 건 좀 지겹고 한미반도체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렇고 이스페타시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한미가 못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 좀 빠졌죠. 한미반도체는.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오늘도 견조하게 한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제 하락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충격 부분 최근에 8월 초에 하락했던 부분들은 다 이제 만회를 했고 네. 이제 스타트한다는 기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서 못 샀지?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러면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고요. 지금 대부분 TP들이 적으면 한 6만 6천 원, 많으면 한 8만 원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쇼티지 AI 가속기용 HLB죠.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보드가 쇼티지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TPU라든지 이쪽 구글 쪽에서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단가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외에 지금 이러면 ASP가 계속 상승하겠죠. 개당 단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지금 2분기 실적도 확인해 보니까 영업이익은 가이던스보다 한 10% 이상 더 나왔고요. 지금 뭐 사공장이 뭐 레이아웃 뭐 여러 이제 그 공정을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공장계 3분기에 온전히 다 반영이 안 되더라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면 연간으로 보면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는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 증설 얘기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 막 짓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업계에서는 더 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형 기판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하면 어느 쪽으로 갈까?
통신이 또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통신이 좋아지려면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통신용 기판, 통신용 반도체 이런 관심도 커질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 네.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통신용 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AI와 관련이 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MLB 하나로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그다음에 AI 가속기용으로 올라왔는데 네. 플러스에서 통신용 기판까지 같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럴 정도로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장님도 아닌데 사장도 아닌데 걱정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야 되냐? 네. 적어도 전고점은 뚫을 걸로 보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 네. 예, 제가 애널리스트보다 더 보수적으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한 3만 5천 원 정도 보는데 그럼 언제까지 봐야 되냐? 예, 한 6개월은 계속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원래 이스페타시스가 급등과 급락을 잘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셔도 좋고 대신에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주장창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스페타시스까지 HBM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쭉 풀어주셨습니다. 종목까지 들어봤는데 예. 사실 HBM이 좋아지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다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레거시 쪽이에요. 예. HBM 쪽으로 다 투자하고 그쪽으로만 만들면 범용 디램은 누가 만들어? 이거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범용 디램 쪽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레거시 쪽. 레거시 쪽 그렇게 올라온다고 지금 얘기한 지 한 1년 됐는데 네. 안 올라오죠. 1년 이제 바닥 찍고 1년 전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조금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아직 가동률 한 80% 정도인데 그것도 디램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HBM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디램의 이제 레거시 디램의 생산 라인을 죽이고 디램 라인으로 바꾼 것도 많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로 안 돌아간다. 그 얘기는 HBM이 급하면 글로 또 돌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수요 부족 얘기가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네. 디램까지 반도체가 올라가려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노트북 올해 한 말부터 유행을 할 걸로 보는데 내년이 본격적인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개인 PC라든지 이런 수요가 급증해야지 가능할 거다. 지금 당장은 HBM이 좀 올인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낸드도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낸드도 이제 소비자 단이 아니라 ESSD 관련된 것만 좋아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소비자 단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갖고 계신 노트북 네. 예, 다 바꾸시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레거시는 조금 더 길게 보실 필요 있다. 아직은 조금은. 예, 조금 그냥 물론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더 팔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쪽에 집중하기보다는 HBM이랑 AI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폰 16에 뭐 AI 인텔리전스 탑재한다고 하고 이게 잘 팔리면 그때서야 뭘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AI 관련해서 HBM까지 쑥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급등락 종목 함께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탄력 받아갔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루닛 올라왔습니다. 루닛의 영상 보조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비급여 판매를 개시를 하면서 루닛의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본궤도에 올라섰다라는 평가들 오늘 나오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음 달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루닛스코프를 활용해서 연구 초록 한 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들 오늘 반영되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루닛 10%대 급등하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일신바이오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해서 콜드체인 관련주들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전일 시간 외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일신바이오나 대한과학 등 급등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일신바이오가 더 급등했던 모습이고 12%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가온칩스 올라왔습니다. 증권사 호평 이어지면서 오늘 투심을 자극을 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저마다 이 커스텀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설계 역량 부족한 부분들은 디자인 하우스를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온칩스 역시 영향으로 올해 연간 최대 실적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에 오늘 16% 넘는 급등 흐름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올라왔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최근에 BMS,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또 배터리 비파괴 검사까지 테마가 확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KN술,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들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다만 주가 자체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오늘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SP소프트 올라왔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SP소프트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이 밖에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들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자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이 되면서 상한가 기록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펄어비스 올라왔는데요. 내일 세계 3대 게임쇼라고 불리는 게임스컴의 일정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작품을 출품을 하지만 특히나 시장에서는 펄어비스의 수상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펄어비스 주가 자체는 좀 부진을 했습니다. 재료 소멸이 되면서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6.8%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대원제약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테마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가면서 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 9%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감기약 등 일부 제품들 품절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특히 대원제약의 콜대원 제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주문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7.3%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미코 바이오메드 올라왔는데요. 이 진단키트주 계속해서 급등 흐름 이어갔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일부 종목들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단일가 매매 등 종목들 지정이 되면서 이제는 과열이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단키트주들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코 바이오메드를 시작으로 해서 수젠텍, 녹십자, MS 같은 종목들도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2% 밀렸던 모습입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넥스 바이오메디컬 올라왔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오늘 시초가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모습이고요. 18%대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K3i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공모가 15,500원을 상회하면서 15,800원에서 오늘 시초가 형성을 했는데요. 다만 바로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오늘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30%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에서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전략들 챙겨가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8월 28일에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게 됩니다. 현대차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주 환원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중장기 하이브리드 판매 목표치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ROE, 자기자본 이익률 목표치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주주 환원율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총 주주 환원율은 30% 초반대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1조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할 예정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 IPO 때문에 자사주 소각 규모가 2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리츠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사주 매입일 시작 기점으로 기업 스스로라는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등장해서 단기적인 수급 팽창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요치 함께 살펴보죠.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 파란색이 하이브리드고요. 핑크색이 전기차인데요. 마지막 끄트머리에 보시면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조금 더 높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전기차 화재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조금 더 수요가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에 가동 예정인 미국 조지아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기존에는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 전기차만 생산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수요가 더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 생산을 바꿀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상치가 얼마가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하이브리드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것 하이브리드의 판매량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되고 있죠. 전기차 캐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로 잘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현대차와 또 일본 ODM 업체들 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환율의 영향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인 현대차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판매 물량이 늘어나면 실적뿐만 아니라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자본이익률 ROE 목표치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 그룹 3사의 ROE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아보다 현대차의 자산이 훨씬 더 많고요. 여기에 차량 할부 금융사업이라든지 카드업 특성상 자산 회전율이 낮은 금융 부분이 현대차의 자산의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적으로 찍히지 않는 투자 부분도 현대차가 50%가량 좀 차지를 하면서 아무래도 회전율이 그렇게 빠르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ROE 향상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였던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겠죠. 여기에 기아차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3사의 순이익률을 살펴보시면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입니다. 기아가 실적도 좋고 순이익률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을 기점으로 만약에 현대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기아도 실적이 오르고 또 주가도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총 주주 환원율이 기아의 31%보다 높게 제시가 되면 기아도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총 주주 환원율 기아를 살펴보시면 31%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조 원 정도까지 된다면 주가를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사주 매입 규모 1조 정도는 시총 대비 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을 꼭 확인을 해야겠다. 라는 코멘트가 대부분의 증권사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과연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다음 주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 어택입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간의 거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 순위를 함께 살펴보니까요. 거래량 1위가 오상첨단 소재가 네. 올라와 있네요. 5%가량 오르는데 꽤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미국의 전당대회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글로벌리한 증시인데 지수가 좀 올랐으면 하는데 테마주 같은 경우에 반응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아마 네. 그 정책의 주 방향성 같은 경우는 이런 오선 첨단 소재나 우리 바이오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 시장의 약간 부정적인 요인은 음식료와 관련된 부분의 가격 일부 통제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그 고가의 음식료라고 하죠. 예, 합리적인 가격 이외에 좀 비싼 가격을 통제한다라는 부분, 즉 결론은 물가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음식료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근거가 왜냐하면 그 합리적인 음식료의 가격 같은 경우를 통제에 대한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견제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라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밀키트 같은 경우는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대해서 좀 규제에 대한 부분에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로 인한 정책으로 인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미국 시카고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좀 눈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오성첨단 소재가 시간에서 5%, 우리바이오도 함께 5%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을 건 오히려 음식료다. K푸드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라면 혹은 만두 이런 고가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로 대응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도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오늘도 파미셀이라든지 랩지노믹스, 현대약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올라와 있고 한빛레이저도 올라와 있고 네. 계속 테마가 돌고 합니다. 네. 요즘에 많이 움직인 게 엠폭스, 코로나19, 전기차 화재 3개인데 네. 셋 중에서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네. 전고체 배터리 쪽이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네. 생각보다 주가가 강했거든요. 이게 실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은 하이브리드 카 쪽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카 쪽 같은 경우는 짚어주신 것처럼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카의 생산 비중을 놓고 그때 이제 추가로 시세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카와 전기차 같은 경우가 화재에 대한 빈도가 하이브리드 카가 훨씬 낮아요. 그렇다 보니 방향성을 하반기로 갈 때 원래는 조지아 공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에 대한 생산 대응을 한다라고 작년 말에 밝혔었어요. 그런데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하이브리드 카의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죠. 코리아 FT라든지 세방전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진 않았는데 그 인베스터 데이 기점으로 추가로 시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방향성은 맞아요.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가 좀 한 발 빠른 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매도하고 이제 안 봐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은 가지되 상용화 시점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많이 부르죠. 말씀해주신 대로 뭐 SKC 같은 데서나 뭐 대부분 배터리 셀 업체들에서 빠르면 26년, 27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이슈를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진짜로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거래 대금 순위로 보니까 뭐 SKC도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고 싶은 게 현대로템이 지금 거래 대금 25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방산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좋긴 합니다. 실적이 성장이 역성장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업황이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우리 다른 업종도 동일해요. 주가 같은 경우가 보통 뭐 역사적인 밸류 상단에 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거래 대금이 시장 안에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업종이 통으로 그러니까 종목 같은 경우가 다 같이 차익 실현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싼 쪽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는 특성이 최근에 존재를 합니다. 때마침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었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볼 때 좀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싼 쪽으로 수급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장을 보시면서 하나의 시장의 색깔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참 최근에 뭐 수급이 돌면서 주도주에서 수급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시장이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코로나, 엠폭스, 전기차, 화재 이런 쪽으로 좀 돌면서 시간에서는 또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 방산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서는 사실 저희가 다뤘던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거래량 상위, 거래대금 상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같은 종목들도 뭐 시세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래 대금은 조금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형 바이오주들 또 하반기를 노리면서 볼 수 있겠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모멘텀이라는 점을 가지고 주가들이 반응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방향성은 좋고 그다음에 우리 SC 제형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1조 정도의 로열티를 수취하게 되면 여기에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충분히 아직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를 하는데 우리 생각해야 될 점은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더 높은 쪽 그쪽 같은 경우에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방향은 맞는데 주가 좀 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방향성과 또 주가가 좀 다르게 사실 네. 원하는 만큼 안 갈 수 있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볼까요 오늘은? 오늘 뭐 봐야 될까요? 오늘 급락한 종목 함께 보고 싶어서 제가 사실 오늘 네, 앞부분에 펄어비스를 넣었다가 맞아요. 이걸 해 마라 하고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시장에서 또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네. 뭐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아무리 이제 게임스컴이 내일 개막을 하고 이에 따른 세론이 나왔다고 하지만 좀 생각보다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장중에 12%까지 빠졌잖아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 6.8까지 낙폭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패야돼 하는 이런 우려감이 같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이야? 라면서 아모레퍼시픽이 24%까지 빠지고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면 10몇 % 빠지고 이런 게 참 요즘 시장의 좀 슬픈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해 주시는 네.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좀 뭐랄까 안 그래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코스알엑스를 5월달에 연결 편입을 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맞을 수도 있다는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하지만 오늘 펄어비스 맞는 거 보니까 네. 사실 인게임 영상을 공개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에 따라서 인게임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이런 게임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 그래서 알았어, 됐고 그래서 언제 출시할 건데 즉 언제 출시할 건지에 대한 이런 그 사람들의 가려움, 궁금증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하락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그래 너희 게임성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내년 여름에 출시할 수 있어 없어. 근데 공식적으로 그에 따른 답변 자체를 미뤘죠. 올 하반기에 진행될 프로모션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 자체를 진행을 해서 밝히겠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실망감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VI 걸렸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장중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사실 게임성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기대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오늘의 주가 반응은 좀 너무 과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기대작이라고 한들 주가가 흔들리면 수급적으로도 같이 우르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게임스컴에서 어떤 반응일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피해가지 공개를 네. 했었을 때 네오이즈가 상당히 주가 상태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기대했었던 부분 자체도 펄어비스도 이제 네오이즈 피해가지처럼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을 공개한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적자 났어요. 2분기에도 58억 적자 나면서 이에 따른 개발비 그러면서 이제 프로모션 비용 이게 상당 부분 들어갔었고 3분기, 4분기 추정치도 흑자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즉 계속 적자는 이어지는데 이 적자를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게 2019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지났죠.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기대감만 있었던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 인게임 영상 30분 오케이. 근데 언제 출시할 건지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오늘 주가 하락 자체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피해 거짓이 게임스컴에서 공개가 되고 주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공개일 되고 나서는 급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 자체가 너무 높았었죠. 아무래도 이런 피어거시스 장르가 다크 소울 장르였고 그 비교 피어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자체가 엘든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쪽과 1대1로 그 1000만 카피가 넘게 팔린 작품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200만 카피, 300만 카피 뭐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그에 따른 실적 자체는 물론 트리플 A 게임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긴 했었지만 네. 그만큼이 못 나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감이 좀 뭐랄까 숫자가 깨지면서 하락하는 부분이 같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실적 잘 나온 종목도 좀 봐야 된다라면서 잘 갔던 게 뭐 크래프톤이었고 네네. 실적 발표 전날 그 날짜부터 빠졌던 게 시프트업입니다. 네. 전반적인 실적 리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게임사 제가 이렇게 쭉 한 10개 게임사 이상을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 왔는데 리포트 써오셨어요? 제가 일일이 엑셀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서 작업을 한 거예요. 숫자 일일이 쳐넣으면서 네. 제가 왜냐하면 이거 좀 매크로 이런 것들 잘 못 다루거든요. 엑셀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네. 그 10개 게임사 이상을 좀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1등 기업은 크래프톤이었어요. 승자는 크래프톤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 데브 시스터즈, 넷마블 이러한 종목들이 탑라인 즉 매출액 기준으로 1위부터 4위까지 성장을 했던 부분 자체가 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게임사가 대략 한 15개 이상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상장사 15개 이상 중에서 1위부터 4위는 크래프톤, 시프트업, 데브 시스터즈, 넷마블 순 이 정도 순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데브 시스터즈는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어요. 8.4% 정도.
아무래도 데이브 시스터즈는 우리가 쿠키런 관련된 이런 신작 IP가 지난 분기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성장이 매출액 단에서는 좀 나타났구나.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나면 딱 세 종목 보고 있습니다. 크랩톤, 시프트업, 그리고 넷마블. 그 중에서 가장 의외였던 게 넷마블이었어요. 넷마블이 얘가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지?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넷마블이 실적 잘 나왔던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항상 쇼크만 났었지. 이번에 넷마블이 매출 7,821억에 영업이익 1,112억 기록을 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2,900% 무려 30배 넘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넷마블은 신작이었죠.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흥행에 성공을 했다. 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초기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이런 부분을 우리가 3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넷마블은 약간은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숫자로서 증명해냈던 가장 딱 한 종목은 결국 크랩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 7,070억, 매출 7,000억에 넘겼고 영업이익 3,300억 기록을 하면서 매출 영업이익 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이 핵심 IP, 배틀그라운드 이 부분 원게임 리스크가 있지만 숫자로서 증명해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고요. 이번 게임스컴에서도 사실 크랩톤 같은 경우가 다크앤다커 모바일 그리고 인생 시뮬레이션이죠. 인조이 뭐 심즈랑 비슷한 게임인데 네. 안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두 작을 또 공개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실적으로서는 딱 한 종목 크랩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적 면에서는 크래프톤 하나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NC소프트가 주가가 좀 움직였었어요. 네. 그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10년을 투자했던 스로넨 리버티 뭐 공개 일자가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탈리니지 하겠다라면서 10년을 투자해서 지금 공개를 합니다. 저 이거 공개한다는 얘기를 몇 년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스로넨 리버티가 TL이잖아요. 네. 원래 프로젝트 TL이었었잖아요. 이게 더 리니지 약자다. 뭐 이런 그 소위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런 혹평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리니지 라이크 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유저들 가차 뽑기를 통해서 돈을 뽑아먹는 구조 이런 부분이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는 이런 비판을 직면했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클로즈 베타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베타 버전 나올 때마다 항상 시장에서는 결국은 리니지 라이크와 거의 뭐 탈피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출시 분명히 환영할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NC소프트가 이번에 실적이 쇼크가 났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영업이익이 88억 나왔어요. 매출액이 3,688억인데 게임사가 OPM이 얼마죠?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75% 4분의 3이 감소를 한 그런 수치예요. 네. 더 이상 이제 리니지 M, 리니지 2M 뭐 이런 리니지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숫자로서 증명이 된 거고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TL에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즉 TL 자체가 확실하게 성공을 해줘야 그 다음 NC소프트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는 NC소프트 미래는 미지수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쉽지 않습니다. NC소프트가 사실 10년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기는 한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스컴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게임스컴에서 좀 공개되는 작품들을 정리를 해보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래프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하이브라든지 넥슨까지 쭉 아마존 게임즈 해서 아마존 게임즈는 NC소프트죠. 요 중에서 가장 좀 기대되는 건 어떤 건지. 일단은 사람들 그 기대감은 있는데요. 네. 첫 단추를 펄어비스가 끼웠잖아요. 인게임 영상. 저도 인게임 영상을 봤어요. 게임을 네. 하진 않는데 네. 워낙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인게임 영상을 했고 이게 하얀불 보스 잡는 인게임 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도 전 그냥 계속 머릿속에 궁금했던 게 설인이에요. 설인. 설인. 그러다 보니까 네. 털은 하얀색인데 뿔은 갈색이거든요. 아, 설인. 설인.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구려서. 근데 왜 하얀불 보스일까? 이것만 계속 궁금했어요. 뿔이 그래픽도 좋고 갈색인데. 되게 좋은데 뿔이 갈색인데 하얀불 보스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첫 공개를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 자체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시장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면서 즉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공개를 하게 되는데 첫 단추를 좀 잘못 깨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쪽은 저는 사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생 시뮬레이션, 인조이 뭐 이런 부분 좀 기대를 하면서 크래프톤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IP 신작이죠. IP를 가지고 신작 퍼스트 버서커 이 부분이 넥슨 쪽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기대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얼마 전에 출자를 했죠. 하이브 네. IM 즉 게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2분기 실적 솔직히 말해서 좀 잘 안 나왔던 원흉이 하이브 IM 쪽에 들어가는 프로모션 비용이긴 했었는데 이쪽에 대한 이제 그 던전 스토커즈 관련된 게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저는 크래프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하나 IP만을 가지고 이 정도 돈을 벌어서 애니소프트를 뛰어넘어서 확실하게 1등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크앤다커가 붙는다. 그리고 이제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인 심지어 비슷한 이제 인조이 이 부분까지 새로 붙게 된다면 IP 하나에서 이제 IP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돈 벌었던 거 가지고 역시 중소형 스튜디오에 열심히 지분 투자하고 뿌려놨는데 그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임사는 결국 크래프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지금 원게임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고 신작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신작이 반응이 안 좋으면 펄어비스처럼 공개를 했는데 주가 급락 나오면? 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언제부터 얘기를 했냐면 2019년. 그쵸. 오래됐어요. 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 다크앤다크가 올해부터 이제 얘기가 되긴 하지만 그만큼의 기대치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잖아요. 네. 즉 검은 사막 가지고 지금 펄어비스가 계속해서 원 게임 이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 붉은 사막 얘기를 한 게 벌써 5년 전이에요. 2019년.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그리고 도깨비 우리가 메타버스 2021년 얘기했었는데 그때 얘기했었던 부분 아직까지 얘기도 없잖아요. 즉 이런 부분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에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기업과 아예 이거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전력 투구했지만 출시일 자체도 미장인 게임과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출시일 미정인 게임이라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픈데. 아파요 저도. 사실 게임스컴이 물론 오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재료 소멸로 해석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에 피해 거즈 효과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붉은 사막 그걸 기대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셀 온 뉴스, 즉 세론이 나올 가능성 자체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이벤트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신고가 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3분기 이후를 바라보면서 또 매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을 할 때 차기 주도 섹터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잖아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결국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는 또 게임주가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크래프톤 이제 가격적인 전략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크래프톤이 그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타겟 프라이스 TP가 거의 한 49만 원까지 5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신고가 새로 쓰고 있는데 시장 빠질 때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바이오도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오히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 시장이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차기 주도 섹터로서의 면모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래프톤이 현 시점에서 만약에 게임스컴 이슈로 인해서 셀온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담게 된다면 목표가는 현 시점에서 20% 정도 업사이드를 갖는 대략 한 40만 원까지 전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로는 대략 정률적으로 한 10% 정도 다운사이드 보게 된다면 한 30만 원 지금 추세선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이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하반기에 금리 인하되면 성장주 갈 거다 그러면서 바이오 게임주 이런 거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종목들 일부만 움직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게임주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사야 된다. 그러면 크래프톤 사실래요? NC소프트 사실래요? 아, 크래프톤이요? 답은 나왔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그에 따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종목들이 다 끌어올리기에는 그만큼의 유동성과 지금 주도 섹터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주도 섹터가 이제 대장주가 확실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2021년은 위메이드 같은 이런 종목이죠. 3개월 만에 10배 갔으니까 대장이 나온 이후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로 인해서 다른 종목까지 바스켓으로 다 같이 가는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은 아니니까 숫자가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을 1번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도 아쉬우니까 뭐 한두 종목 더 사고 싶다 그러면 10톱 정도 그 정도 끼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게임주는 IP 하나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크래프톤을 보면서 오늘도 또 느낍니다. 크래프톤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GL스토리의 박창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챙겨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현재 시간 21일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FOMC에서 나눴던 내용들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역시 시장에서 단연 주목하는 부분은 9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언급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내용들을 언급했는지, 또 이어지는 잭슨홀 미팅에서 관련 소식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일정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게임주 이야기 계속 나눠봤는데요. 게임스컴 2024 현지 시간 21일부터 5일간 독일 쾰른에서 개최가 됩니다. 국내 기업들 넥슨부터 크래프톤,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수상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 급락을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서는 크래프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일정과 함께 게임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할인 매장 기업인 타깃, 그리고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장 마감 후에는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스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인데요. TDS팜 신규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피약물 전달 의약품 전문 기업이고요. 공모청약 경쟁률은 1,608대 1을 기록을 했고 공모가는 13,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신규 상장한 기업 두 곳이 있었는데 공모가 하회하면서 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유의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챙겨볼 장바구니 일정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일정까지 쭉 챙겨봤습니다. 다시금 IT가 오르고 HBM이 올라주면서 주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2,700선을 넘어서 좀 밝게 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